자, 어제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서울에만 아파트 팔려고 내놓은 게 8만 개, 서울 경기 합치면 24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긴요. 오늘도 그 얘기했지만 망한 거예요. 패닉셀링입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은 생각도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앞으로 더 많아지죠. 요거는 추세를 보시면 나와요. 자, 여기 아실에서 아파트 매물 올해 기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서울인데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막 상승한다고 막 부추겼을 때 줄어든다고 하다가 진짜로 막 50년 주담대 나오고 한다 했을 때 오히려 끝물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팔려고 쭉쭉 늘렸죠. 추세도.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갑자기 급등하죠. 이렇게 늘어나는 것보다 이렇게 늘어나는 경사가 굉장히 급등을 했다. 그러면은 저 시기를 보면은 언제부터다? 급등하는 게 10월 나오면서부터. 그러면 왜 10월부터 이렇게 됐느냐? 자, 집을 사기 위해서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 돈 플러스 대출이에요. 근데 지금 막 전세 가격 폭등한다, 갭투기 늘어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다 구라입니다. 갭투기는 실질적으로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출이 늘어나도록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든가 아니면 한도를 늘려주든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DSR이 주담대 차주 평균 DSR이 60%가 넘는다고 그랬죠. 지금 금리가 더 올랐으니까 DSR이 60%가 넘는 상황인데 요 부분에 맞춰서 주택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요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이제는 DSR이 40%인데 요 주택 형성된 주택 가격을 사기 위해서 요거 자체도 이제 고소득자들이 산 거죠. 저소득자들은 이제 못 사요. 못 사는 상황이고 고소득자들에 맞춰서 DSR 한 60% 정도로 주택 가격이 형성됐다는 건 이제 DSR 40%로 요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매우 고소득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역시나 이 언론이니까 빠질 만큼 빠졌고 집 살 만큼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요. 자, 주택 구입 잠재력 지수. 주택 구입 잠재력 지수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요. 중위소득을 가진 사람이 중위 가격에 아파트를 얼마나 살 수 있냐. 중위소득 가진 사람 100명 중에서 중위 가격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은 4.1. 그러니까 가장 낮았던 2.3보다 1.8%나 높아지며 반등했다라고 하지만 100명 중에 4명밖에 못 산다는 소리예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서 2009년에 데드캣 바운스 나올 때도 10은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100명 중에 4명밖에 못 사는데 이걸 가지고 살 때 됐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고, 즉 뭐예요? 대출을 막으니까 살 수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자, 지금 11월 3일인데도 1400건밖에 안 나왔고 11월치도 12건밖에 안 나왔다. 저번 달에도 이 시기쯤이었으면은 이미 2000건이 넘어갔어요. 근데 저번 달도 그 전달보다 줄어들었죠. 9월달은 이제 쉽게 끝났어요.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진 않아요. 왜냐면은 저기서 이제 또 취소되는 거래들 조금씩 빠지니까. 그런데 10월에 아직 1400건이에요. 곱하기 2 하더라도 3000건이 안 되죠. 이제 거래는 다 끝났고 신고할 것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파는 사람들은 계속 나오고 있죠. 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 근데 이 연체율 증가하고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냥 금리가 올라가서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연체율이 증가한다면은 이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정부가 무언가를 더 해준다, 뭔가 완화를 더 해주고 뭔가 더 혜택을 더 주고 회생 파산 어느 정도 가기 전에 부실채권 상각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연체율 줄이고 이런 여지가 남아있다 라고 한다면은 매물이 늘어나다가 멈춰야 되겠죠. 내가 막 급해가지고 급매 내놔야 되는데 정부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네, 대환대출도 해주고 하네 하면 멈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소리죠. 지금 은행권에서 이번 상반기에 전년에 한 2조 상각한 거 올해 상반기에만 2조 상매각했어요. 그 다음에 경매, 자 10월 보시면 경매 낙찰률이 하락했다고 하죠. 근데 물량 증가의 영향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 경매 진행 건수는 총 238건으로 전달보다 또 늘어났어요. 진행 건수는 5월에 145건, 6월에 159건, 7월에 169건, 8월에 190건, 9월에 216건, 그리고 238건으로 경매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경매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는 빚을 못 갚아서. 물론 빚을 못 갚는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은행 빚을 못 갚아서 내 집 마련한 연끌족이 내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도 1년 전쯤에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그런데 역전세가 나서 그만큼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요. 그래서 생겨났을 수도 있고, 아예 전세 사기 때려가지고 이거는 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경매가 나오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빚을 못 갚아서예요. 빚을 못 갚아서 경매가 나오는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근데 문제는 낙찰률이 26.5%다. 그래서 낙찰 건수는 전달보다 줄어들었다. 지금 매매 시장이랑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경매 진행 건수, 즉 경매로 나오는 매물은 늘어나고 있는데 낙찰률이 떨어졌다. 즉 매수를 하는 사람은 줄었다. 거래량은 줄었다. 결국에는 이런 상황인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파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사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그때 이 추세가 계속될 수 있느냐? 계속될 수밖에 없죠. 금리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주담대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죠. 레고랜드 사태 여파 때문에 수신금리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은행채 발행 지금 계속 증가하는 거, 최근에 뭐 미국채 뭐 이번에 동결하고 발행 좀 줄여가지고 조금 떨어졌긴 했지만 미국채 금리도 굉장히 전보다 많이 올랐던 거, 이런 것들로 토대로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주담대 금리 말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어때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주담대 금리 따라가죠.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올라가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전세 한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이자를 100만 원을 낼 수가 있어요. 1년에 1200이죠? 그러면은 금리가 6%다 라고 했을 때 내가 1억 빌리면은 2억 빌리면 1200 나가죠? 금리가 3%일 때는 4억 빌리면 1200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월 100만 원이 한도다, 연 1200만 원이 낼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한도다 라고 하면은 금리가 3%에서 6%까지만 올라도 한도가 4억에서 2억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가격이 떨어지는 거다. 이거는 임대차상법으로 사람들이 막 전세가격이 올라간다 했을 때 우리가 그때부터 금리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지만, 금리가 언제까지 저금리일 수는 없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전세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 했었고 22년 8월에 정확히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결국엔 금리 올라가게 되면은 전세금도 역전세가 지금도 뭐 전세 올라간다 난리치고 있지만 2년 전이랑 대비했을 때 역전세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역전세니까 전세금 돌려줘야 되는 사람, 근데 내가 갭투기 하는 사람들이 전세금 남겨놓고 갭투기예요? 1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세가격이 90%예요. 그러면 내가 1억짜리 집을 한 채를 사고서 9천만 원을 내가 전세 보증금 돌려줘야지 하고 남겨놓고 있어요? 아니면 1000만 원짜리 갭으로 10채를 사요, 갭투기 분들이. 그러니까 역전세가 났을 때 경매가 늘어나고 매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다만 이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싸게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급한 사람들이 많아서인데, 그 급한 사람들을 없애도록 만든 게 안심전환대출, 그 다음에 특례보금자리론, 전세금 반환대출 DSR 완화, 대환대출, 이런 것들 토대로 금매가 안 나오도록 정부에서 계속 조정을 하는 거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또 금리도 눌러줘서 그런 거였는데 지금 와서 보면 어때요? 특례금리 올라가죠? 시중금리도 계속 올라가죠? 이거는 눌렀던 부분이 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또 가계부채 억제하겠다고 하니까 은행권 가상금리 올라가죠. 얼마나 더 버틸 수가 있겠냐, 매매든 전세든. 결국에는 사는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지 않으면요, 금리 부담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급해지는 건 그쪽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무리하게 막판에 받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죠. 이런 사람들 집값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면 심리가 어떻게 될 건데, 이 지금 특례 풀어준다고 속아가지고 산 사람들이 집값 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계속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미 매물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 것 자체도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 팔 때라는 거고,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고, 다만 내가 비싸게 샀는데 싸게 내놓기 싫어, 지금 호가가 이 정도인데 예를 들어 지금 호가가 20억이에요 내가 18억 이하로 내놓기 싫어. 그런데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은 18억은 무슨, 얼마 전까지 특례 풀어가지고 뭐 이거저거 내 거 팔려가지고 막 16억에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2억도 힘들어. 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래량이 주는 거고, 호가를 안 내리고서 쌓아놓으니까 매물이 계속 늘어나는 거고, 그 중에서 금매에 나오는 것들은 그나마 팔리는 건데 사실 지금 금매도 굉장히 비싼 가격이고, 이게 현실이라서요. 서울 아파트 매물 8만 개 찍었다는 거, 경기도 아파트 24만 개 찍었다는 거, 자 이거 아까 보시면 다시, 자 서울이 원래 매물이 이 정도였어요. 4만 개 안팎이었는데 지금 8만 개, 2배가 된 거고요. 자 경기도도 7만 개 안팎이었는데 지금 14만 개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 매물이 2배가 된 거다, 과거에 대비로. 매물이 2배가 됐다는 소리는 뭐 매수자들이 안 사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과거 대비로 매도자가 2배로 늘었다는 소리예요. 팔고 싶은 사람이 2배로 늘어났다. 다만 싸게 팔고 싶지 않을 뿐이지. 왜냐면 부동산 가액이 크고 내가 싸게 팔았다가는 호구되는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떡할까요? 금매 경쟁하지 않겠어요? 호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저 중에서
일부는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부는 정말 급해져서 파는 거예요. 아, 집값 10년 뒤면 더 오르는데 왜 팔아요? 버티면 계속 오른다고 하잖아요. 10년 뒤면 더 오르는데 왜 팔아요? 왜냐면 집은 팔아서 현금화하지 않으면 내가 돈을 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기가 있는 거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기가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코로나 때는 패닉 바잉 수요들이 들어가니까 매물이 계속 늘어났는데도 그만큼 팔렸던 거고, 코로나 때는 이런 식으로 매물이 계속 늘리더라도 패닉 바잉 수요가 들어가서 줄이고 해가지고 계속 팔렸던 건데, 패닉 바잉 딱 끝나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계속 늘어나기 시작한 거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 다주택자들이 주택수를 줄였다.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줄고 1주택자들이 가진 주택이 늘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그때부터 고점이라고 계속 팔아치우고 있었던 거다. 다만 지금은 그때처럼 사주에 수요가 없으니까 매물이 쌓이는 거고, 수요는 앞으로 점점 더 빠질 수밖에 없죠? 지금 거래량 보면 수요는 이제 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서울 평균 거래량이 한 6,000건 정도 돼요. 6,000건 정도 되는데 지금도 4,000건도 안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매물이 계속 쌓였던 거고, 그 상황에서 공급 부족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공급이 엄청 많았어요. 그거를 다 산 사람들이 인제서야 내놓고 있는 건데, 무리하게 샀던 사람들이나 혹은 다주택으로 샀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물은 앞으로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공급이 과잉된 거죠. 수요는 적은데 매물이 늘어났다. 이게 공급 과잉이니까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미 호가를 보면은 그 기조가 나오는데, 실거래가로 거래가 되고 그게 이제 신고가 된 다음에 그게 또 지수에 반영이 돼서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질 뿐이지, 관심 있으셨던 분들 부동산 가서 보시면은 호가 떨어지고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것들은 다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